집집마다 식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집은 좀 맵게 먹고 어떤 사람은 짜게 먹고 어떤 집은 좀 달달하게 먹는 집도 있어요. 그래서 집밥을 먹으니까 건강하다라는 것은 하나의 고정관념이지 집밥이 다 건강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당뇨병 환자들은 꼭 챙겨 드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 세브란스병원 안철우 교수입니다. 당뇨병 환자가 1000만이고요. 당뇨 전 단계까지 합치면 1900만 명이라고 최근에 당뇨병학회에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당뇨인데도 당뇨인지 모르는 사람이 그중 50%라는 겁니다. 굉장히 아직도 우리가 당뇨를 성공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구나라는 거고요. 사실 당뇨라는 게 피 속에 혈당이 많은 병이 당뇨병이거든요. 피 속에 혈당이 많아지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결국은 혈관이 끈적끈적해지고 염증을 일으키죠. 그래서 혈관합병증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망막에 문제가 생겨서 실명을 하거나 신경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당뇨 환자들이 제일 걸리기 싫어하는 신장합병증이 생기고요. 더 큰 문제는 대혈관합병증으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다리가 썩는 당뇨발이 생기고요. 최근에 당뇨병 때문에 갑자기 급성합병증으로 쇼크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최근에 어떤 유명 인사가 고혈당 쇼크로 또 돌아가시고 이런 거 보면은 당뇨병이라는 게 당뇨병 그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합병증이 문제이다라고 볼 수 있는 질병입니다. 당뇨병도 한마디로 호르몬 질환이다. 당뇨병이라는 게 혈당이 높아지는 게 본질이잖아요. 근데 혈당이 높아지려면 혈당을 떨어뜨리는 인슐린 호르몬에 문제가 생깁니다. 인슐린 호르몬이 적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일형당뇨라고 그러고요. 인슐린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데 그 작용을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것을 이형당뇨라고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혈당과 관계되는 이 호르몬이 인슐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식욕 호르몬도 있고 근육 호르몬도 있고 내장 호르몬도 있고 8가지 이상의 호르몬들이 혈당을 조절하거든요. 그래서 당뇨병이 생기는 것은 결국은 호르몬의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최근에 산업화되면서 운동 안 하고 또 식사가 또 고칼로리 음식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호르몬의 균형이 깨져서 당뇨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통 이제 당뇨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식사, 운동, 수면인데요. 뭐가 더 중요하냐? 다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쉽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식사고요. 그만큼 또 혈당의 많은 부분을 음식이 관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당뇨병 환자들은 식사를 갖다 현명하게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을 숙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잘못된 습관을 계속 유지하다 보면 그게 편하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익숙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집집마다 식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집은 좀 맵게 먹고 어떤 사람은 짜게 먹고 어떤 집은 좀 달달하게 먹는 집도 있어요. 그래서 과연 내가 집밥을 먹으니까 건강하다라는 것은 하나의 고정관념이지 집밥이 다 건강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달고 짜고 뭐 이런 음식들을 먹는 집밥은 건강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뇨를 가속화시키는 음식은 입자가 가늡니다. 예를 들면 덩어리로 된 음식보다는 가루로 만든 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는 밀가루, 이런 박력분으로 만든 탄수화물 이런 것들이 사실은 빠르게 흡수가 되기 때문에 혈당을 올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고체식보다는 유동식 같은 것들이 빨리 흡수가 되기 때문에 안 좋고요. 세 번째는 트랜스 지방이나 인스턴트 식품들, 포화 지방이 많은 음식들은 안 좋고요. 제일 중요한 건 설탕입니다. 이 설탕이라는 건요. 어쩌면 마약처럼 우리한테 설탕 중독을 일으키거든요. 그 이 설탕 자체가 상당히 당지수가 높고 칼로리가 있습니다. 근데 설탕에 있는 칼로리는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는 공허한 칼로리, 우리가 엠프티 칼로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설탕의 칼로리는 쓰여지지 못하는데 칼로리가 있기 때문에 지방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설탕을 많이 먹게 되면 비만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서 당뇨를 가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설탕 중독을 피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식도 달달하다고 무조건 나쁘고 달달하지 않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당 지수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흔히들 고구마는 달달한데 감자는 달지 않으니까 고구마가 더 안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감자가 더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급격히 혈당이 올라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딸기하고 수박을 보게 되면 딸기는 좀 달달하고 수박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수박이 오히려 당 지수가 안 좋고요. 그래서 우리가 미각으로 느끼는 달달함과 그 다음에 당 지수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숨어있는 설탕, 나쁜 당지수를 가진 음식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일상에서 좀 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GI 지수라는 거는 포도당 50g을 내가 먹었을 때 30분 사이에 얼마나 이게 혈당이 올라가느냐. 보통 음식들이 80, 90, 60
뭐 40, 20 이렇게 기준에 맞춰서 정해져 있거든요. 보통 80 이상이 되는 음식들은 당지수가 나쁜 음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40 이하의 음식들은 되게 이제 좋은 음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음식의 칼로리만 생각하지 말고 음식의 질을 생각하는 식습관이 당뇨병 환자한테 중요한 습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밥 같은 건 현미밥이라든지 빵 같은 경우는 호밀빵 같은 것들이 당지수가 낮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일로 치면은 딸기라든지 그 다음에 토마토나 야채 같은 것들, 채소 같은 것들은 당지수가 낮거든요. 근데 우리가 당지수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좋은 당지수의 음식들을 알게 되면 나쁜 당지수의 음식을 먹었을 때 이게 평균 당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뭐 어느 거 하나 조금 잘못 먹어도 나머지 좋은 당지수의 음식들을 많이 먹어서 물타기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당지수의 개념을 알게 되면 나쁜 당지수의 음식을 먹게 됐을 때 이런 좋은 당지수의 음식들을 곁들여서 먹으면 당뇨를 관리하는데 좋은 식습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뭐 간헐적 단식이니 일일 일식이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간헐적 단식이 간헐적 폭식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인슐린이나 호르몬은 혈당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이지만 식욕과도 관련되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인슐린이 높아지면 결국은 우리가 식욕을 또 막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인슐린의 어떤 패턴이 하루에 3번 일정하게 나오는 것을 유지하기 위하면 아침을 거르지 말고 조금 뭐라도 먹는 게 좋다. 뭔가 아침이란 시간대에 내 호르몬의 시계를 깨우칠 수 있는 어떤 식사가 내 목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꼭 양이 많지는 않더라도 간단한 뭐 견과류라든지 사과라든지 요구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버무려서 먹으면 더 좋고요. 그래서 뭔가 내가 루틴으로 먹을 수 있는 아침 식사를 꼭 챙겨 드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고운 음식, 간 음식보다는 조금 이제 거친 음식이 좋다는 거죠. 예를 들면 과일 주스보다는 생과일을 먹고 그런 음식을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결국은 당뇨에 좋은 건강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습관 말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또 강조해야 될 여러 가지 생활 습관들이 있습니다. 일단 운동인데요. 운동을 갖다가 보통 사람들은 몰아서 일주일에 한 번 등산하고 운동했다. 사실 정말 운동량이 얼마인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뭐 야산을 갖다가 걷고 카트 타고 다니면서 골프 친다고 운동이 되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운동이라는 건 일정 시간 규칙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특히 근력 운동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 인터벌을 줬다가 다시 또 해야 근육의 상처 난 게 회복되면서 근육량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주 5일 이상 꾸준히 몰아서 하지 말고 최소한 30분 이상이라도 하는 것이 당뇨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좋은 운동이라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수면입니다. 수면을 우리가 자는 동안에 멜라토닌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멜라토닌 호르몬은 혈당하고 혈압도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 중에서 아니 교수님 저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공복에 혈당이 높습니까? 그런 분들은 결국은 수면의 질이 안 좋으면 공복 혈당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간에서 포도당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밤새 공복 혈당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좋은 수면 습관을 갖는 것들을 또 강조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더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이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은 혈당하고 혈압을 올리는 호르몬이거든요. 당뇨병 환자들이 혈당도 높지만 혈압도 높으신 분들이 많고요. 또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음식입니다. 당뇨 환자들이 또 고지혈증 환자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럼 스트레스를 몰아내야 되냐? 그럴 수는 없죠. 우리가 사실은 일상을 생활하면서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안 겪을 수가 없거든요. 결국은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내가 받을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할 건지 스트레스에 대한 유연성, 근본 체력을 맷집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뇨병 환자들한테 왜 당뇨에 걸렸어요? 얘기하면 그 사연들이 다 틀립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하나 꼽으라면 식사입니다. 식사에 관련된 생활 습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가 인슐린 호르몬의 균형을 잡는 데 중요하고요. 인슐린 호르몬의 균형이 잡히면 다른 호르몬도 균형이 잡히는데 그럼 인슐린 호르몬의 가장 문제가 되는 식품은 한마디로 설탕입니다. 식품 성분표에 설탕이 얼만큼 들어있는지 나와도 있지만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숨어있는 설탕에 대한 공부를 해서 그런 식품들은 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